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살지 말지 너무 급하다고 하셔서 오늘 파운데이션 몇 개를 좀 비교하려고 앉았습니다. 현재 수업은 뭐 제가 활발하게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5년도 넘은 분들이에요. 촬영하기에 앞서 간단히 메이크업 하는 과정을 좀 찍으려고 해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유튜브를 촬영을 못하는 동안 업데이트된 제품들이 아주 많거든요. 일은 계속 했으니까. 한 번에 그 많은 걸 다는 소개는 못하고 이렇게 찍다 보면 꽤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얼굴을 먼저 좀 지울 건데, 지금 파운데이션을 바른 건 아니고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밸런싱 오시로이 밀크씨라고 일본의 엘릭서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아니고 톤업 자차. 완전 막 커버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추천입니다.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예요. 무색에 좀 가까운 그런 핑크빛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저는 추천은 안 하고 이것만 추천해요. 이건 약간 좀 커버가 되는, 살짝, 정말 살짝 되는 그런 커버 타입. 사용을 하면 눈시림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바르고 아침에 운동을 갔는데, 그냥 뭐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되게 빠르게 심박수가 막 올라갈 정도로 유산소를 하면 혈관이 좀 확장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눈가가 좀 시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거를 눈가를 조금 좀 내려와서 살짝 너무 가까이 바르지 않았더니 그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시림에 예민한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톤업 자차라서 좀 커버가 약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질이 되게 많은 시기, 피부과 시술 이후 혹은 환절기 때 장각질이 많은 시기에 이런 걸 바르면 각질이 살짝 부각될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 테스트 했을 때는 각질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 윤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엘릭서는 시세에 대해서 만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단력도 좋고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크림 추천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데 찍을 거예요. 제 계획은 따로. 근데 사는 게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 나이 되면 더더욱 계획대로 안 돼요. 모든 제품의 테스트를 다 끝내고 찍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끝난 것만 모아서 찍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쪼지 마세요. 오늘은 토너 패드가 아니라 물티슈로 한번 얼굴을 닦아내 볼게요. 우리가 뭐 토너 패드도 갖고 있고 좋은 화장품은 정말 다들 갖고 있지만 살다 보면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내야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희 수강생들 중에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닦다가 피부를 많이 망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티슈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닦는단 말이에요. 어때요? 손과 피부의 사이에 물티슈를 끼우고 이렇게 닦아내야 되니까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닦다 보면 자극을 받고 붉은기 생기고 뭐 표피 손상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닦지 말고, 자 보세요. 두 손으로 한 손 여기다 끼우고 여기를 잡고, 얘는 그냥 힘 하나도 안 주고, 오른손 힘 하나도 안 주고 얘 힘을 줘야 돼. 이걸 힘을 주고 당기면서 살짝 끌어줘요. 이렇게. 오른손이 힘을 주지 않아도 왼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빠지지 않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쓸어주는 거야. 자 보세요. 이쪽도, 이쪽 같은 경우는 얘가 당기면서 살짝. 그러면 힘을 하나도 안 주고도 되게 쉽게 유연하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반대 손으로 살짝 팽팽한 느낌으로 당기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스킨톤으로 얘가 살짝 커버가 되는 제품이라 닦으면 스킨톤으로 묻어 나오면서 이제 쌩얼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오른손이 메인이 돼서 닦고 있지만 왼손이 당겨줌으로 인해서 오른손이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바른 상태였기 때문에 뭐 딱히 지울 게 없는. 그렇게 해야 얼굴이 자극 없이 가볍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너무 다양하셔서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선크림 막 겹겹이 바르고 낮에 닦다가 그거 하다가 피부 망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스킨케어를 할게요. 홀리추얼 마켓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은 확실히 못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에멀전들이 지금 오픈된 게 하나도 없어서 믹순에 요 콩크림을 소량 발라서 보습을 좀 할게요. 한겨울에만 쓰는 크림이 아니잖아요. 양 조절만 잘 하시면 사계절 언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발라볼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지금 계절에는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잘 펴발라야 뒤에 바르는 뭐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이 밀리지 않게 보습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크림은 이 가장자리 이런 데 뭉치지 않게 볼 쪽도 너무 치덕치덕 두께감 있게 발리지 않는 게 베이스 화장을 하기 전에는 중요해요. 그렇게 잘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인스타에서 소개했던 엑셀 선크림 그걸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면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발랐다 치고 이번에 소개할 랑콤 이 파운데이션을 지금 발라볼 거예요. 이 제품이 포함된 이거를 뭐 비교하고 소개하는 영상이 먼저 나갈 거고 이어서 지금 오늘 영상 나갈 건데 이 제품의 요 샤넬 요 파운데이션을 2대1로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반쪽은 제가 브러쉬로 발라보고 반쪽은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아기 궁뎅이 퍼프 요즘 많이 쓰는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커버를 높여줄 건데 추천 퍼프를 일단 먼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쿠팡에서 산 요겁니다. 요 퍼프예요. 사이즈 비교 이만한 퍼프입니다. 두께 이만하고 실제 사용하던 거예요. 제품인데 여기 보면 이게 뭐 댐댐이야 담담이야 막 담담 라이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쿠팡 판매 페이지를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지만 판매 페이지에 보면 이런 로고나 어떤 그런 게 없거든요. 사진과는 조금 달라요. 왔는데 이런 게 써 있어서 제가 약간 놀랐어요. 굉장히 텐션 있는 손잡이 이런 게 달려 있고요. 가격은 개당 3,000원대입니다. 지금 뭐 올리브영도 그렇고 시중에 수많은 아기 궁뎅이 퍼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걸 쓰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제품력으로 거르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으로 걸렀어요. 키미 퍼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화장품 비싼 거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정말 아낌없이 써왔잖아요. 근데 이 퍼프가 하나에 이 개당 1만 원대가 넘어간다? 전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색해서 가격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도구 이런 툴을 제조하는 쪽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3,000원대 라고 했어요. 비싼 것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비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에 돈을 쓰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국내에서 구입할 때는 쿠팡에서 요거를 쓰고 사이즈가 큰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제가 딱히 불편함을 못 느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사서 쓰는 게 또 있어요. 요거 로지로사의 궁뎅이 퍼프예요. 파우더리한 제품도 쓸 수 있고 리퀴드 크림 타입도 쓸 수 있고 그냥도 쓸 수 있고 물에 적셔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 개 들었지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사면 두 개에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세일 안에서 한 그 정도로 샀던 것 같고 세일하면 조금씩 가격이 달라져요. 굳이 뭐 한국에서 이거 사면 또 배송비 붙잖아요. 근데 일본을 가시는 분들은 쟁여 오시기에 괜찮은데 국내에서 배송비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렴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죠. 요거는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이게 지금 키미 퍼프인데 키미 퍼프 이 궁둥이 퍼프의 좋은 점은 이렇게 잘랐을 때 안으로 먹지 않고 여기에만 딱 스며드니까 잘 토해내서 커버를 올리기 좋은 게 이 궁뎅이 퍼프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 로지로사도 잘랐을 때 보세요. 한참 쓰다가 잘랐는데 대체 내가 발랐던 파운데이션들이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속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잘랐는데 신기하게 많이 쓰고 자른 거예요. 근데 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매끈하게 커버를 얹어주기에 좋은 제품이다. 한국에서는 이걸 구입한다고 했지만 제가 일할 때는 이 로지로사를 더 많이 써요.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조금 더 작아서 남의 얼굴을 할 때 제가 조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키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비싼 이유도 빨아서 오래 쓰라고 했는데 저는 빨아 쓰지 않거든요. 이걸 오래 쓰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달 이상도 쓰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쓸 때는 한 명당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위생상 그냥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비싼 거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퍼프를 좋아하고 이게 되게 특징적인 게 다른 것들은 그냥 이 한 면만 쓸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로지로사 퍼프는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한 면을 썼어요. 그럼 여기가 더러워지겠죠. 제가 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막 쓰다가 이런 티슈를 접고 또 접고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 면에다가 딱 대고 이 끈을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손에 안 묻겠죠? 그리고 반대쪽 면은 새 거야. 이걸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이 양면을 그대로 다 써도 전혀 지장이 없는, 즉 한 봉지에 6,000원 정도의 2개가 들어있지만 거의 4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의 제품이다. 퍼프 소개했으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랑콤 제품을 일단 짜고 이거를 단독으로 바르지 않고 여기에다가 약간 화사한 핑크기가 더해지게 샤넬의 BD01, 수블리마지 BD01을 2:1 정도로 섞을게요.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섞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소개한 적이 있던 피카소의 스패츌러입니다. 먼저 오른쪽을 이걸 이용해서 눈가 너무 가까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대충 펴발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 바로 퍼프 쓸게요. 커버가 없어지지 않죠. 얘가 많이 안 먹어요. 메인 미드로 바르고 눈가 아직 너무 들어가지 않고 가장자리 너무 펴지 않고 밀착시켜준 다음에 경계선 얇게 발라야 되는 부위, 우리 브러쉬 쓸 때 얇게 바르라고 했던 부위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발랐어요. 거울이 안 보여서. 자, 여기서 이걸로 커버를 더 얻는다는 게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어서 보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 퍼프가 먹지 않게 이런 식으로 커버.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퍼프를 쓰든 뭘 쓰든 제가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라고 했던 그 부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반대쪽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볼 건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 뭐 어떤 도구가 나와도 무조건 브러쉬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공이나 피부 결 표현에 있어서 브러쉬를 따라올 게 없다. 무조건 선호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브러쉬로 똑같이 발라요. 이때는 브러쉬로 너무 커버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편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냥 얇게 나의 잔주름이랑 모공만 조금 좀 꼼꼼하게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커버를 해줘요.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살짝 거기 커버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눈가 경계선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이 퍼프로 가볍게 정리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퍼프 이렇게 찍었죠. 찍은 걸로 추가해서 커버를 얹을 수가 있어요. 도구가 발달하니까 확실히 화장 속도가 빨라지고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쿨톤의 화사함은 덮어놓고 막 핑크 베이스가 아니라 딱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랑콤의 새로운 색상과 샤넬을 섞었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나오는 거고, 랑콤만 단독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오히려 쿨톤이지만 핑크 베이스에 샤넬만 썼을 때보다 저는 더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바른 것보다 더 얇게 정말 자연스럽게 내 피부랑 어우러지게 녹아들게 그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얇게 발라주고, 오늘 보여드린 이런 아기 궁뎅이 퍼프가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필리밀리의 그런 얇은 쿠션 퍼프 같은 걸로 가볍게 정리해주면 진짜 화장 그 베이스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얇은 느낌으로 같은 제품으로 그렇게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그 브로우 엑셀이 리뉴얼 된 거예요. 리뉴얼 되면서 약간 변했어요. 변했는데 지금도 잘 써요. 색상은 P204 색상이고요. 제가 눈썹을 약간 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너무 두껍지 않게 그냥. 요즘 눈썹을 너무 공들여 그리지 않는 그런 또 제 추구미가 생겼어요. 뭔가 너무 열심히 채워 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제 얼굴에 잘 안 해요, 요즘.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일본 에튜세 페이스 에디션 프라이머예요. 오일리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세이도 산하에 있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는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되게 트렌디하고 되게 실용적인 그런 제품들을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의 원래 성격, 이 프라이머는 그냥 정말 모공을 좀 채우고 뭐 번들번들한 거 잡고 해서 얼굴을 뽀송뽀송하게, 그다음에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으로 나온 프라이머인데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매트해지는 그 느낌이 싫어서 저는 일할 때는 쓴 적이 있는데 제 얼굴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코 주변에도 그렇고 이런 데 발라 놓으면 확실히 좀 지속이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 정도로 유의미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프라이머 막 깔고 그런 류의 베이스 많이 안 쓰는 거 알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파운데이션 너무 좋은데 파운데이션만 조합을 잘하고 피부에 잘 맞추고 스킨케어 조절만 잘해도 충분히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중간에 프라이머를 왜 끼워 넣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보고 아이 프라이머로 쓰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것만 씁니다. 아이 프라이머 진짜 싹 다 버렸어요. 국산도 뭐도 없고 이거 쓰는데 너무 지금 흥분해서 목이 또 삑사리 났어. 자, 보세요. 이렇게 솔로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손등에다가 살짝 덜어요. 되게 소량이면 되기 때문에 덜어서 손에다가 소량 찍어서 눈두덩에다가 우리 그냥 프라이머 쓴 것처럼 그대로 가운데부터 쌍꺼풀 있으신 분들 쌍꺼풀부터 해가지고 펴요. 여러분들 많은 프라이머 써봤죠? 아이 프라이머. 되게 쉽게 발려요. 되게 안 뭉치고. 펴기도 전에 막 뭉치듯이 막 알죠? 덩어리 지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빨리 화장하는 것만 보여주고 제품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 자, 이렇게 해주고 바로 섀도우를 바르는 게 아니라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섀도우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속에도 좋고 쌍꺼풀 같은 그런 주름 끼임에도 좋고, 그래서 저의 최애 프라이머가 됐습니다. 섀도우는 오늘 제가 인스타에서 가장 최근에 소개했던 스쿠 제품 15번 요걸 한번 써볼 건데 다 쓰진 않고 여기에서 두 가지만 섞어서 이렇게 약간 스킨톤 반사빛이 있는 스킨톤을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들 기가 막히게 잘 구하시더라고요. 지금 눈두덩 섀도우만 발랐고 여기만 먼저 발랐는데 이제 눈 밑으로 추천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레는 신제품들. 먼저 다크서클 컨실러예요. 국내는 일단 만들어 내놓지를 않으니까 수요가 없어요. 우리는 필요하지만 화장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 그쵸, 색조를. 그래서 잘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신제품 다 단종되고 해서 신제품을
추천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셔도 제가 드릴 답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구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미 테스트도 마쳤어요. 일본을 다 뒤져도 제가 찾는 스타일이 없었는데 제가 올 봄에 방콕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세포라에서 컨실러 2개를 구해왔습니다. 미국 제품들은 컬러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저도 온라인으로 봐서는 그 다양한 것 중에 그냥 온라인 사이트에서 색상 보고 고를 수가 없어요. 발색을 봐도. 직접 다 살펴보고 사용감까지도 다 보고 그렇게 저도 골라야 되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왔던 다크서클 컨실러의 그 촉촉한 그 특유의 제품들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던 브랜드죠. 메이크업 바이 마리오 제품이고요. 하나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팬티 뷰티예요. 그 전에도 컨실러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마지막에 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포라에 있는 뭐 방콕 전역 편집샵에 있는 컨실러 중에서 가장 촉촉하면서도 커버력이 좋았어요. 색상을 보면 제가 색상 호수 정확히 표기할 건데 여러분 그거 정확히 보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게 색상이 달라지면 확실히 커버가 달라지기 때문에 2개가 왜 2개 다 사왔냐면 사용감도 조금 비슷하지만 2개 색상이 달라요. 제가 일을 하면서 써보면 그쵸. 왼쪽 더 필요한 분들이 있고 오른쪽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다크하면서 촉촉한데 약간 좀 더 누런빛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이게 메이크업 바이 마리오. 그리고 약간 더 붉은, 영상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살짝 더 붉게 딥한 걸 가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팬티 뷰티라서 제가 일하면서 필요한 색상을 가져온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는 지금 커버도 했고 다크서클이 현재 심하지 않아서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크서클 컨실러를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제품만으로도 또 눈가가 환해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 움푹한 곳에 안쪽만 살짝, 저는 지금 메이크업 바이 마리오를 바르고 있습니다. 다크한 쪽만 살짝, 가장 다크한 쪽만 살짝 바르는 거예요. 가장 진한 칙칙한 부분에만 살짝. 그리고 여기도 좀 칙칙해. 이렇게 해서 가장 딥한 부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바르는 이 커버는 촬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뭐 다크서클 커버 잘 안 하지만 좀 중요한 자리라서 화장한다 했을 때 데일리용이에요. 막 되게 막 엄청 두꺼운 그런 화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 컨실러 국내에 파는 거 너무 건조해서 추천할 게 없어서 이렇게 외국 가서 구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오늘 강추하는 것 요겁니다. 프레시안 01 퍼지 색상, 제가 블러셔 영상 때 추천한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아시죠? 이거를 제가 촬영을 갔다가 모델 눈에다가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뭐가 미쳤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걸 쓰게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한번 제 눈에 써본 적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뒤로 제가 갖고 와서 집에서 데일리 화장을 할 때 평상시에 제 눈에 쓰는데 진짜 강추입니다. 이 퍼지 색상을 블러셔로 우리가 막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거를 어떤 브러쉬를 쓰냐면 크리미한 브러쉬를 써도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브러쉬 우리 아주 십몇 년 전부터 섀도우 브러쉬로 이거 제가 소개 많이 해서 뭐 피카소 아니더라도 거의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보통 가루 섀도우를 바르는 브러쉬인데 여기에다가 묻힙니다. 자, 양 조절이 엄청 중요해요. 푹 찍으면 엄청 진하게 나와요. 발색이 되게 좋아요. 진짜 끝에 진짜 살짝 이렇게 묻힌다는 느낌으로 진짜 살짝만 찍어요. 진짜 살짝. 보일까 말까.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나? 진짜 이렇게 살짝 톡 찍어서 눈동자 밑에 볼게요. 가운데다가 먼저 발랐어요. 이렇게 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앞으로도 펴주고 뒤로도 펴면서 거의 애교살을 위쪽을 거의 다 덮는다는 느낌으로 바를 건데, 지금 여기는 보이는데 화면에 너무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진해졌어. 평상시에 이 정도로 안 바르는데 이 정도로 발라야 여러분 화면에 보일 것 같아서.
자, 이게 무슨 효과냐면 지금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이거 하나만 칠했을 뿐이에요. 갑자기 눈에 약간 입체감 생긴 거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고 있는 그 효과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집에서 방에서 해보잖아요. 이미 많이 갖고 있잖아요. 깜짝 놀라요. 눈가가 진짜 갑자기 되게 어려 보이는 생기가 돌아요. 뻥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 보이는 생기가 돌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운데 앞에 해서 딱 바르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무펄의 아이섀도우 이런 데 발라라. 그렇게 했을 때 쌩얼에 비해서 뭔가 약간 생기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근데 가루가 아니라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 날림이 없고 지속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요렇게 바르는데 이 색상을 이미 샀어. 근데 내가 볼에 발랐더니 생각보다 안 어울리네? 처박아 놨어. 그래도 눈에 꺼내 써보세요. 볼과 눈에 바르는 느낌은 달라요. 이 색상은 일반적으로는 웜톤이 잘 소화를 하지만 쿨톤도 강추입니다. 또 우리 21호 피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밝기의 효과가 나타나요. 거의 뭐 한 정석 23호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피부가 더 어두운 분이야. 그러면 이거를 눈가에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살짝 컬러가 뜰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느낌보다 뭔가 약간 촌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돈을 살짝 더 써야 됩니다. 요거예요. 올해 나온 스쿠의 신상 블러셔인데 저한테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댓글로. 제가 그때마다 즐겨 쓰지 않는다, 뭐 잘 안 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맞아요. 잘 안 써요. 이 단독으로 치크로는 잘 안 써요. 색깔들이 뭐라 그럴까? 약간 저한테는 조금 다 애매한? 비슷한 다른 브랜드 색깔이 있다 그러면 그 컬러들을 훨씬 잘 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한번 보세요. 제 얼굴에 썼을 때는 약간 이쪽보다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인데 먼저 이렇게 찍어서 손등에 또 덜어서 이렇게 덜어놓고 쓰는데 똑같아요. 되게 소량을 묻혀야 돼. 되게 소량. 한번 실패해보면 알아요. 이게 양이 되게 많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발랐다가 앞뒤로 풀어줍니다. 애교살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살짝 입체가 올라오죠. 근데 지금 화면으로 봐도 느껴지네요. 제 피부 톤에는 뭔가 이게 조금 더 입체감이 살죠. 제 얼굴에는. 근데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요거 정도만 발라도 뭔가 많이 칠한 것 같지 않고 되게 은은한데 내 피부 같으면서 약간 여기가 입체감 있게 살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눈 밑에 이 스쿠 제품 더 다운된 거지만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면 평상시에 뭐 그날 입는 옷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이 약간 어려 보이고 싶고 조금 화사하게 생기 있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퍼지를 쓰고 그 다음에 약간 차분한 무드로 가는 그런 옷과 화장을 할 거야. 그럴 때는 이 스쿠 제품을 이렇게 눈 밑에 자연스럽게 발라줘요. 퍼지는 이렇게 여기 바르고 발라놓고 이걸 발랐다고 해서 눈 밑에 또 퍼지로 블러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블러셔를 바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머리 바르고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아니고 이 스쿠를 쓰는 거 실제 제가 사용하는 게 조금 섞어 쓰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웠더니 다시 약간 밋밋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할 때는 스쿠 3번을 손등에 이렇게 찍어요. 한번 그냥 수직으로 딱 찍으면 요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찍어서 가운데에 뒤에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요 색상으로 화사함보다는 그냥 차분한 무드로 이렇게 눈가에 입체감을 살짝 주는 거라 요 정도만 딱 발라요. 그럼 손에 그래도 이만큼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핑크가 2번이에요. 이것도 보면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라벤더 색상 01이 있는데 라벤더 색상도 똑같이 수직으로 찍어요. 이 라벤더 색상은 빛 반사가 되게 예뻐요. 근데 제가 왜 단독으로 쓰지 않냐면 단독으로 썼을 때 막 그렇게 되게 예쁜 라벤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개를 찍어 놓고 제 얼굴에 사용할 때예요. 이거를 전 3개를 다 섞어요. 그러니까 눈 밑에 쓰고 남은 거에다가 핑크 라벤더 다 섞어서 이 블러셔 3개면 돈이 얼마야. 여러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집에 화장품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심심하잖아. 화장할 때 이렇게 활용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더 완벽한 컬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었어요. 그럼 이런 색상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발라볼게요.
가까이에 제가 이거 세 개 섞은 거를 바를 때는 블러셔 영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보다 약간 더 작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피카소 퍼프인데 요거를 약간 이 끝에만 이용해서 약간 세워서 영역이 너무 크지 않게 눈 밑에 되게 진짜 요만하게 요거 넘어가지 않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작게, 지금 거의 한 콧볼까지 내려올까 말까? 왜 이렇게 이거 바를 때는 작게 쓰냐? 이유 없어요. 그냥 제 맘이에요. 제 느낌. 그냥 나의 추구미. 이건 이렇게 바르고 싶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은은해요. 되게 은은하게 차가운 느낌이 좀 돌아서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조금 화사해진 느낌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피카소 이것도 되게 많이 썼는데 심심한데 한번 잘라볼까요? 한 번도 안 잘라봤는데 보세요. 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벌겋게 많이 썼는데 잘랐더니 어떻게 돼요? 표면에만 있어. 퍼프 속으로 거의 스며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런 기술력으로 다 나오는 건데 이런 제품이다. 노즈 살짝만. 그리고 컨실러, 저 여기 잡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제가 이 캔메이크 제품을 추천을 드렸었죠. 이 03번. 그래서 일본 가면 이걸 사라.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게 이 톤 제품이에요. 이것도 에코스메 가면 판매를 합니다. 제가 현재 일본에 있는 컨실러, 국내 컨실러 중에서 약간 이렇게 파 타입으로 된 거는 이 두 개를 가장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현재 잘 쓰는 거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두 개보다 지금 국내에 있는 것들이 다 너무 드라이해요. 지금 물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들이 지금 좀 와 있는데 아직 테스트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잡티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얘는 이 캔메이크에는 없는 되게 펄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적당히 색도도 가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티가 있잖아. 잡티를 가리고 싶지만 여기는 또 하이라이팅이 주어졌을 때 너무 예쁜 부위란 말이야. 그래서 펄과 컨실러를 살짝 섞는 거지. 근데 얘네가 되게 뻑뻑하거나 텁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섞어서 이런데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보면은 01이에요. 제가 구입할 때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산 이유는 다른 건 제가 어차피 안 쓸 거라서. 그래서 01만 저는 추천을 합니다. 보면 다크서클이래. 팔자주름이 있죠. 팔자주름이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처지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데도 보면은 여기에 펄감 있는 애랑 약간 밝은 애를 섞어요. 섞어서 이렇게 지금 보여요? 여기보다 약간 움푹한 느낌 덜해진 거. 이게 얘가 뭔가를 커버를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얇게 바른 거예요. 여기 여러분 두껍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주름에 지저분하게 껴요. 그쵸? 모공에도 지저분하게 끼고. 그래서 이거는 두껍게 커버하는 이제 그런 컨실러는 광고 엄청 들어와요. 여러분 안 하잖아. 안 해요? 왜냐면 안 바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되게 얇게 발라요.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얘가 빛을, 조명이 됐든 자연광이 됐든 받아서 반사해서 나의 이 파인 이 칙칙함이 덜해 보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섞어서 이쪽도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딱 여기 제일 칙칙한 부분 딱 이렇게 되게 얇게 발라서 빛을 받았을 때 조금 덜해 보이는 거지. 이걸
두껍게 발라서 가려서 없애려고 하면 잠깐 예뻐요. 아침에 잠깐 한 5분 밖에 나가면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립은 제가 인스타에 소개했던 이 데코르테 01번 요거 발라볼 건데 핑크 바르면 살짝 약간 되게 이렇게 연하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 근데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색감이 별로 없어. 그냥 뭐 나는 막 되게 청순 여리여리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발라도 돼요. 충분히. 또 이목구비 되게 뚜렷한 분들 많으니까 더 예뻐. 근데 조금 색감을 주고 싶다. 그럴 때 틴트. 이거 라네즈 제품이에요. 이런 거를 되게 조금만 해서 진짜 안에만 살짝 이걸 바르고 여기다가 연결해서 가장자리야. 여러분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입술 필러 같은 거 맞을 시간이 없어요. 저 위에 좀 맞고 싶은데 다음에 여유 되면 맞고 올게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약간 추가해서 조금 볼륨을 더해주는 요 정도. 나머지 색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하게 이 정도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눈썹에 좀 뭘 발라야 되는데 지금 속눈썹이 엉망이에요. 어제 여러분 오랜만이라서 잘 보이려고 속눈썹 파마를 했는데 망쳤어요. 우리 동네에 제가 저한테 소개받은 분 있을 거예요. 성수동에. 근데 거기 해주는 분이 바뀌었어요. 속눈썹을 다 망쳐놨어요. 지금 위에를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 여기다 뭘 발라버리면 제가 이물감 때문에 다음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물감이 있거든요. 성수동에 추천받았던 분들은 앞으로 거기 가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삼성동을 다시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잘하시는 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오지 마세요. 까먹고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스의 이 핑크펄 섀도우를 제가 눈 밑에 아까 블러셔를 여기다 발랐잖아요. 실제로 평상시에 거기서 끝낼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요거를 추가를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입술 살짝 색깔이 있지 막 색감이 막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추금이 알죠? 한 듯 안 한 듯 다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또 살짝 안쪽에 속눈썹 밑으로 바짝 해서 살짝 붙여요. 그러면 별로 티가 안 나요. 여기서는 거울 보면 반사가 아주 예쁘게 잘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요. 근데 이게 뭐 약속 같은 데 가면 조명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지속이 길지 않아요. 이런 거 대부분 지속이 안 길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뭐 약속 가기 전에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휴대를 해요. 이거 쓸 때는 휴대를 하면 또 브러쉬 챙겨야되지 뭐 브러쉬 케이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캔메이크의 옛날에 나왔던 아주 옛날에 나왔던 스탬프 커버 컨실러인데 이런 컨실러가 있어요. 일본에서 산 건데 이렇게 끝에 보면 이 속에 컨실러가 들었고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컨실러를 바르던 그런 제품인데 제품 되게 별로였어요. 건조하고 안 좋았어. 근데 이 속에 컨실러를 다 파서 버려버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스펀지만 딱 남아있고 스펀지 뚜껑만 딱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거나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이게 되게 작고 휴대하기에 너무 편해서 그냥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더 바르는 거예요. 이걸 바를 건데 굳이 아까 그걸 왜 까냐. 이것만 바를 때보다 그걸 깔고 발랐을 때 훨씬 눈이 더 화사하고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걸 오늘 했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안 돼. 실제로 잘 쓰는 거라서 이렇게 끝났습니다.